유가족의 입장에서 단 하나의 의문점도 남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야 받아들이고 체념할 수 있다. 저와 유가족분이 함께 약 2주 동안 찾아왔던 내용입니다. 본 방송은 유가족분들의 요청으로 제작된 영상임을 미리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승객들에게는 늘 친절했던, 늘 웃음으로써 승객들을 맞이했던 친절한 기사님이셨죠. 새벽에 일을 하실 때면 항상 가족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먼저 푹 자라. 가족을 위해 일평생을 살아오셨던 그 아버지십니다. 화목했던 이 가족의 삶은 5월 11일 날짜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얼마 전 보도됐던 사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블리라는 영상에서도, 실화탐사대에서도, 그리고 얼마 전 히든아이에서도 방영이 되었었죠. 언론 매체를 통해 이 영상을 미리 접하셨던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봐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얼마 전 기사로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추돌 후 맞은편에 오던 택시기사님과 부딪혀, 가드레일 파편이 부딪혀 택시기사님께서 사망하셨다라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많은 공분을 샀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가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들, 그리고 가해자들의 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틱톡에 이상한 영상들을 올립니다. 춤을 추고요. 좀 어떠냐라는 말에는 삑, 욕설입니다. 뭐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반성을 한 걸까? 그 누구도 반성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자,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가해자들의 행동 때문에 더 화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얘네들이 했던 행동 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상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 그 이상한 부분들을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유가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사건 내용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통화 중 내용으로도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여쭤봤는데 좀 놀라웠습니다. 유가족분께서도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이상의 내용, 어떤 것도 아시는 게 없었습니다. 경찰이 했던 얘기는요, 그냥 기다려라, 이게 전부였죠. 그리고 경찰을 포함한 그 주변 모두가 유가족에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냥 기다려라, 수사 결과를 바라보자. 답답한 시간들이었죠. 그냥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 측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교통사고다. 크게 형량이 나올 거를 기대치는 마셔라. 참고하실 만한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시청역 사건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 이야기가 답니다. 유가족은 답답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 그냥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는데 무엇 하나 해결되는 부분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만 있었죠. 제가 최초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사망사고입니다. 이런 사건이었죠. 5월 11일 새벽 4시경 가장 끝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속도도 아주 안전속도를 그대로 지키고 운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늦은 시간이라고 과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어떤 차량이 가드레일을 아주 강하게 충돌합니다. 그리고 날라온 파편으로 택시기사님은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 이후 약 100m 정도를 더 전진하여 가로등을 받고 차량은 멈추게 되었죠.
이 사건을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가해자는 왜 그랬을까?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운전을 했을까? 분명히 들 생각입니다. 아니, 그냥 진짜 단순하게 졸았나?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술 마셨나? 혹시 약했나? 왜냐면 이때 당시의 시간이 새벽 4시 10분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주말이었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의심이었죠. 해서 저는요, 유가족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가해 차량 사고 이전에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모였는지, 어디서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그 행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한 3초 정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라고 하시더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누구도 그 주변에서 얘기해준 사람이 없었다.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 말이죠. 당시에는요, 정확히 경찰이 조사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 사건은 사망사고죠. 그리고 단순 사망사고가 아닙니다. 가해 차량은 불에 탔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 사고의 여파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질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경찰분이 휴가 중이셨거든요. 뭐 개인적인 일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명명백백히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어느 정도는 체념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을 인지했던 저는 그동안 서면 돌려차기 사건, 동해 부사관 살인 사건, 동탄 무고 사건을 저와 함께 해주신 법률성서 빈센트 남원호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흔쾌히 제 도움에 응해주셨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가 직접 발로 찾아봐야 된다. 네, 경찰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요, 지난주부터 하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요? 사고 발생 이전의 모습들이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들을 하나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가슴 아프지만 사고 영상을 자세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왼쪽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나서 그 뒤에 오는 불빛 하나를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불빛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장면이 보이시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토바이입니다. 이 이야기 왜 하냐고요? 일행입니다. 누구 일행이요? 가해자요. 가해자의 일행의 오토바이가 뒤에 있네요. 이 이야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과속을 하다 갑작스럽게 가드레일을 충돌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좌측은 가해 차량 렌터카입니다. 그 피해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가로등을 들이받고 돌아가신 택시기사님의 차량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건 현장에는 남자 2명, 여자 2명이 함께 보였습니다. 바로 가해 운전자. 여러분이 보시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성 2명, 차량 탑승객입니다. 그러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이 보셨던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전해드리냐면요, 저는 유가족분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제보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과도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현장 목격자분들과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내용들을 하나씩 다 확인해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신기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건 발생됐던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 공통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 각자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
공통적인 내용이었다 였죠.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되게 다르게 나옵니다. 가해자들, 이 영상 보면 여기 어딘지 알 겁니다. 이거 직접 찍어온 겁니다. 남원호 변호사님께서요. CCTV죠. 이 장소는 사건 발생이 있기 전 이들이 머물렀던 한 음식점입니다. 정확히 음식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이곳이 밤늦게까지, 주말에는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면서 되게 값싼 국수나 오뎅, 어묵 같은 걸 파는 곳인데 문제는 술도 판매합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언제 마지막에 결제했는지 결제 내역까지 저희는 확보했습니다. 그 시간이 2시대에 2개가 찍힌 걸 확인했고요. 어떻게 결제가 됐는지도 확인은 했습니다. 새벽 2시경 이곳을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공통적인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06년생 박모씨, 이 사람이 바로 그 렌터카를 빌렸던 사람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빌렸던 남성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곳에서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먹고 있었냐면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09년생. 이렇게 먹고 있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요, 이 사건의 가해자였던 05년생 김모 씨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야, 뭐 할 거냐? 라고 얘기해서 천안이었는데 아산에 가서 오토바이를 가지러 가야 된다 라고 했더니, 아, 그럼 내가 운전해 줄게,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이 김 씨가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해. 그 음식점에 있다 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같이 왔다고 합니다. 김 씨의 여자친구,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김모 씨죠. 함께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갑자기 그 음식점에서 김 씨가 내가 운전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안에 차키가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차를 몰고 아산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산까지는 잘 도착을 했는데 그 뒤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버전 1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벽에 밥을 먹었다, 뭘 먹었다, 거기까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김모 씨, 그리고 차량을 빌려줬던, 정확히는 자기는 뺏겼다라고 얘기하는 렌터카를 대여했던 06년생 박모 씨,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동승자 09년생 박모 씨, 이렇게 같이 먹고 있다가 오토바이를 가지러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김 씨가 아 그래? 그럼 내가 오토바이 운전해 줄게 라고 얘기해 이들이 함께 아산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다르죠. 여기서 운전자는 박모 씨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차량 내에서도 분명히 김 씨가 내가 오토바이 운전해 줄게, 새로 갖고 오는 거 라고 얘기하면서 아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때 이 장소에 김씨입니다. 조석 김씨가 여자친구인데 다른 남성 한 명과 함께 도착을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요. 그 오토바이가 몇 대죠? 2대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김씨가 말을 바꾸면서 운전석에 타고 자기가 운전한다고 해 나머지 3명이 조수석, 뒷좌석에 타게 됐고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박모 씨는 자기 렌터카인데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께 버전이 다른 2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치와 행적이 다릅니다. 다른 건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꼭 이 부분에서는 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가해자 김 씨의 여자친구인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다릅니다. 누구는 그 공간에 있었다, 누구는 아산에서 만났다. 천안과 아산 다르지요.
왜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다를까라는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이 아까 보셨을 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뒤에 오토바이 한 대가 보이셨죠? 그게 바로 렌터카를 빌려줬던 이 남성입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에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고 먼저 출발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상황이 좀 바뀝니다. 오토바이 2대가요. 김씨가 몰았던 렌터카 차량을 앞서서 쭉 먼저 갑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신호를 깐 건지 어떤 다른 상황인지 이 말에 따르면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그걸 봤던 운전자 무면허 19살 김씨가 달립니다. 그걸 제끼겠다고요. 스포츠 모드다 라고 얘기하며 시속 170, 180 아무렇지 않게 밟습니다. 그냥 과속이 아니었죠. 그렇게 한 오토바이를 먼저 추월합니다. 그리고 남은 오토바이가 한 대였죠. 박씨가 몰던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까지도 추월하고 달립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보셨던 그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의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니, 사건 발생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어째서 그 전에 모였던 얘기들은 왜 내용이 다 다를까? 저희는 한 가지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신들이 떳떳하면 사건 발생 이후 구속되기 전까지 약 20일 정도, 약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이들이 말을 맞췄다라는 주변인들의 제보들이었습니다. 말을 뭐하러 맞춰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말을 맞추다 보면 특이한 특징들이 생기거든요. 디테일하게 말을 못 맞추면 각자의 얘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상황도 되게 이상할 정도로 내용이 다르죠. 누구는 같이 있었다. 누구는 거기 가서 만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경찰 입장에서는 뭐 술이나 약물 같은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입니다. 왜였냐면요. 물어봤습니다. 혹시 음주인가요? 음주는 아니에요. 경찰의 대답입니다.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음주는 아니다라고 한 거 보면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처음 경찰도 구급대원들도 인지를 못했던 사고였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전소사건, 전소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100m 정도 지나서 택시기사님의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택시 운전자로 전봇대 충돌 단독 사고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정신이 없을 수도 있죠. 처음 신고가 들어갔을 땐 가해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고 전화를 접수받고 구급대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또 사고가 있네를 인지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시간의 편차가 있었죠. 처음에는 경찰도 그리고 구급대원들도 판단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 사고의 연관성도 처음엔 알 수가 없었죠. 100번 1000번 양보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장을 딱 보고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구급활동 기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는 5월 11일 새벽 4시 14분 그리고 출동을 17분에 하셨습니다. 현장에 18분에 도착하셨는데 환자 접촉이 4분 늦어진 게 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소된 차량 쪽을 갔다가 저쪽에도 사고가 났는데 응급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데이터는 택시기사님의 데이터입니다. 해서 바로 현장을 출발해서 병원에 도착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5시 40분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도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급활동 일지를 확인해 보면 최초 도착 당시 인근의 차량 화재 사건과 연관이 없어 보였으나 귀소하던 도중 재확인을 해본 바 화재 상황 시 발생한 가드레일 구조물이 택시 차량 운전석 유리를 뚫고 들어온 상태였음. 현장 경찰관 말에 의하면 구조물을 맞고 의식을 잃어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이게 5시 40분경입니다.
자,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빨리 보냈어야죠. 누구도요? 가해자도요. 누구? 현장에 있었던 얘네들이요. 보내야죠. 다쳤으니까. 자, 물론 얘네들을 현장에 계속 두고 조사한다라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처럼 차량은 불에 탔고요. 어쨌든 다친 건 다친 거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경찰은 알게 됐을 겁니다. 아, 이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구나. 물론 그때는요, 이미 다 병원에 갔던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방송에서 오픈할 수 없는데 운전을 했던 김 씨는 병원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 통원 치료도 제대로 안 받은 것으로 대충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동승자였던 김 씨는 입원을 했습니다. 둘이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둘이 말을 맞추는 걸 보았다라는 제보들도 계속 도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처음 경찰이 판단했을 땐 단순 교통사고, 난리가 났죠. 구급차가 옵니다. 그럼 구급차에 빨리 실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부분, 저는 당연히 그 안에서 무언가를 조사하고 검사를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삐 해보세요. 이거나 다친 사람이지만, 그리고 약물 간이시약 검사라도 해보시지 않았을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다친 사람이라면 병원에서 뭐 할 수 있죠? 체열이요. 체열할 수 있잖아요. 경찰관님께 묻겠습니다. 병원에 체열 의뢰하셨나요? 저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체열 의뢰하셨나요, 정말? 저희가 연락을 해봤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현장의 최초 목격자, 가드레를 들이받았던 사람들을 구하셨던 분, 그 분께도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여쭤봤냐고요? 현장에 계속 계셨거든요. 혹시 음주 단속하는 거 보셨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꺼낼 때는 뭐 술 냄새 같은 건 자기는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술 냄새 같은 건 안 났는데 경찰이 음주도 검사를 하는 건 못 봤다. 물론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데서 하실 수도 있죠. 제가 이걸 무조건 했다 안 했다를 단정 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경찰은 얘기를 합니다. 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음주가 아니에요 라고만 했다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고가 났는데 당연히 검사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득 이런 불안감도 있거든요. 실화탐사대에서 방영됐던 화순천 사건입니다. 사람을 차로 치고 나서요,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더니 저 옆에 아주 더러운 하천에 가서 얼굴을 씻는 건지 물을 먹는 건지 이상한 행동을 몇십 차례 반복하며 신고를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출동했던 경찰, 음주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사실 의문이 가는 대목이긴 합니다. 병원에서 체열검사를 진짜 하셨나요? 퇴원했던데. 퇴원도 아니죠. 입원도 안 했던데. 왜 입원 안 했을까요? 크게 다쳤을 텐데. 또 있고, 본 사람은 또 없는 상태고. 자, 그러면 다른 조사를 다 하신 건가?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사진은요, 남호로 변호사님이 직접 변호인의 입장으로 갔다 오신 바로 그 음식점입니다. CCTV 기종부터 내용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여쭈어봤습니다. 혹시 경찰이 와서 CCTV를 가져갔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전 행적조사를 했는가에 대한 되게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전에 있었던 곳이거든요. 답변은요, 아니요, 안 왔는데요. 연락 온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경찰이 자료를 가져간 적도 없는 거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당일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한 건 저와 남호로 변호사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처음에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단독사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가 오지요. 또 다른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인과관계를 몰랐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죠. 만약 다쳤다라고 얘기한다면 병원에서도 당연히 치열해서 검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전에 얘네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얘 무면허잖아요. 얘가 왜 이런 과속을 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그냥 과속, 그냥 막 달렸네. 아니요. 얘네가 달린 이유부터, 그 전에 무슨 움직임, 얘 되게 단순하게요. 이 김모 씨요, 오토바이 제낀 겁니다. 자기 친구 오토바이 제끼겠다고 달리다가 그 다음에 사고 낸 거죠. 이래놓고 김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도로 부실, 도로공사한테 얘기할 거야. 책임감 떠넘기기. 내가 왜 살인자야? 라는 뻔뻔함.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병원에서 만나 히히호호거리며 말 맞추는 모습. 나는 죄가 없어요. 시속 90km 미만으로 달렸어요. 결과지 나왔습니다. 160에서 170입니다. 사고 당시 속도는 엄청난 과속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90km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결과는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자기는 다른 차랑 사고가 안 날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았을 뿐이다. 왜 그렇게 달렸는데요? 아무도 이런 걸 확인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의심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운전자 김 씨의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좀 잔혹한 단어가 들어있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 때부터 술, 담배를 미친 듯이 즐겨했다라는 제보도 받았고, 타인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는 행동도 했었다라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되게 파렴치한 일을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천안에서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더러운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판이 많이 있다, 이미 무면허로도 걸려본 적이 있다, 이러면 누범일 수도 있고요. 동종전과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지만 말이죠. 여자친구인 동승자 김 씨는요, 그냥 그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속상해 라는 말을 합니다. 반성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성하는 척이겠죠. 자신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명은 아무렇지 않게 있습니다. 동승자였던 여성, 뒷자리에 앉았던 여성, 둘은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렌터카를 뺏겼다라고 주장하는 박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들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요, CCTV에서 무언가가 확보된다면요, 그건 방조거든요. 네, 방조 혐의입니다. 무면허 방조는 나 몰랐어요. 사람의 속마음을, 뇌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핸드폰은 불타버렸거든요. 차량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내용들이 확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의 입장은 완벽하게 바뀔 겁니다. 물론 나온다면요,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해준다면 말이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사건은 7월 17일자로 1차 재판이 벌써 잡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김 씨는 국선이 아닌 사선을 선임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교통사고특례법 치사 혐의로 고단이라는 재판명을 받게 됐습니다. 2025 고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고합, 고단, 이런 노단, 노합,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붙을 텐데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런 재판명에 기역, 니은, 디귿 순서가 바로 1심, 2심, 상고심, 대법원입니다. 1심 때는 기역으로 시작하고요, 항소심 때는 니은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갈 때는, 상고심 때는 디귿으로 갑니다. 그리고 글자에 단어가 붙을 때 오자가 붙으면 형사사건,
아자가 붙으면 민사사건, 우자가 붙으면 행정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명이 뭐뭐뭐 가땡이라고 하면 가니까 1심에 아니까 민사사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은 고단입니다. 1심 고에 오니까 형사사건이죠. 근데 단으로 붙어 있습니다. 단은 단과 합의 차이긴 한데요. 고합이라고 써 있으면 합동재판부,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시는 법관이 3명으로 구성된 재판이고요. 단으로 붙어 있으면 법관이 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이 사건은 고단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말은 하고 싶은데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건은 고단으로 배치가 되어 7월 17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다라고 말하는 것, 천재지변이다. 그냥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그런 사태, 고의적인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돼 버렸다 라고만 말한다면 그런 사건은 어떤 사건인 걸까요?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사람이 어떤 무슨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의도치 않았지만 다른 차량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그 피해로 인해 돌아가셨다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 가해자 김 씨는요, 뭐가 문제일까요? 무면허입니다. 렌트카 지 것도 아닙니다. 렌트카 누구 거죠? 박 씨가 빌렸습니다. 보험 누가 해줄 건가요? 보험사하고도 싸워야 되는 재판입니다. 보험사는 얘기하겠죠. 그거 우린 책임 없죠. 아니, 우리는 박 씨한테 빌려준 건데 그걸 왜 우리가 해요? 그럼 이제 박 씨랑 김 씨가 알아서 해야지. 피해 회복이요,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요, 일반 과속이요? 아니요. 지 친구 제끼려고 진짜 말대로 질주를 했습니다. 폭주를 했죠. 폭주를 하다가 운전 미숙입니다. 중심을 잃었고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누가 됐든 제 2차, 3차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사건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병원이요. 자신 있으면 까보십시오. 경찰분들. 병원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행적 조회요. 경찰 안 했습니다. 조회도 안 했고 사건 내용만 처음에는 따로 된 사건, 별개의 사건으로 봤다가 나중에서야 그러구나 라고 합쳐진 사건이었죠. 그때 얘네들은 병원에 있었고요. 유가족의 궁금증을 철저하게 조사해주는 것이 당연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죠. 인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명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될까요? 그 책임은 유가족분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가 되곤 합니다. 저희는 공권력이 아닙니다. 다만 유가족분과 통화를 해보고 이상한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사건 발생 한 달 뒤에 연락이 와서 너무 아쉽지만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하나씩 모아갔지요. 이게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최초에만 움직였었더라면. 얼마 전 한 코미디언 분의 처방받은 약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전에 어디 갔었는지도 다 확인하셨더라고요. 어디서 사고 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건 다 하시면서요. 왜 어디서는 하고 어디서는 안 하고 또 화순천 사건에서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명명백백히 조사해주고 밝혀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김원TV에서는 2025년 5월 11일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익명입니다. 절대로 노출 안 시키겠습니다. 마음껏 다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